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한 해답을 이분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염정 차장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희가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. 네. 내일 첫눈 온다. 이렇게 네. 날씨는 좀 춥습니다. 근데 우리 증시는 좀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함께 찬바람이 쌩쌩해요. 우리 증시가 일단 2520선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약세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확실히 그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관련된 발언들이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.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? 네, 사실 어제 같은 분위기 오늘 하루 이틀 더 이어졌으면 했었던 바람입니다. 예. 오늘 어김없이 특히나 이제 중대형주 중심으로 낙폭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. 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코스피, 코스닥, 양지수 모두 다 흐름 자체가 이제 하락 흐름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전히 수급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. 코스피, 코스닥, 양 시장에서 모두 다 외국인 기관 다 매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오늘 뭐 반도체 섹터도 그리 강하지 못하고요. 2차 전지도 장 초반에는 강하게 나타났다가 상승폭 대부분 다 반납하고 그리고 방산 섹터 오늘도 막폭가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뭐 조선주들도 마찬가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 중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일 뿐 아니고요. 최근 한 2주 전 정도부터 제가 이제 감지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는 코스닥 쪽 특히나 이제 중소형 종목들의 흐름이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. 그런 부분에서 좀 작은 종목들에서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좀 좋았었던 최근 한 1, 2주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도 시장이 이렇게 좀 어렵다 보니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의료 AI 쪽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AI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리오프닝이라고 불리는 중국 관련주들 중심으로 상승폭을 좀 나타내면서 뭐 지수는 좋지 않지만 한쪽에서는 또 강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네. 온도차를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네요. 네. 그렇다면 그 따뜻한 쪽으로 좀 옮겨가서 우리가 좀 몸을 녹여야 하는 것인지 앞서 언급해 주신 중소형주 안에서도 중국 관련 쪽 오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국이 무비자 입국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렸습니다. 네. 굉장한 연장이 될 것 같아요. 2배 정도인데 그러면 여행이나 항공주가 득을 볼 수 있을까? 이미 사실 중국 여행 예약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. 네. 본격적으로 일단 여행 항공주 시세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쪽의 상승 추세 우리가 좀 지켜봐도 괜찮을까요? 네,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중국 무비자 입국 관련된 섹터 종목이 바로바로 반응한다라기보다 조금 시차를 두고 반응을 하네요. 네. 이 부분은 이미 뭐 어제도 나왔었던 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항공주들 그리고 여행주들이 오늘 크게 시장 대비해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. 말씀하신 대로 무비자 입국 기간이 15일에서 30일 연장되다 보니까 뭐 심리적인 부분에서라든지 그리고 장기 체류에 대한 여행 수요도 좀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. 일단은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 무비자 정책이 발표된 이후로 발표되기 이전 3주간과 비교했을 때 전체 예약 건수가 75% 정도 증가했다라는 부분, 그리고 뭐 패키지라든지 골프 예약 같은 경우가 100% 넘게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. 11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11월에 대한 출발객이라고 하나요? 여행에 대한 수요가 지난 성수기 8월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고요. 그에 따라서 뭐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이어지는 연휴 시즌에 이제 중국 여행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항공주들 그리고 여행 종목들이 재차 상승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네, 그런 가운데 항공주는 전체적인 분위기도 잘 타고 있지만 뉴스도 전해졌습니다. 대한항공이 특히나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죠. 이번 주에 아시아나와의 합병이 최종 승인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. 굉장히 오랜 기간 좀 끌어왔던 이슈인데 이제는 진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인지. 자, 그러면요. 대한항공과 트웨이항공이 직수해를 좀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다른 항공주 영향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뭐 항공주들 오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요, 이제 합병 승인에 최종 승인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, 최근에는 한 2달 정도의 대한항공의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은 기관 수급이 지속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좀 선반영됐다. 뭐 선반영이라기보다 선반영되고 추후에도 또 사실 방향성은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이제 합병으로 인해서 이제 일부 노선들은 다른 항공사가 좀 가져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뭐 TA항공에 대한 긍정적인 뷰도 있었고요. TA항공은 뭐 기존에 사실은 경영권 관련해서 뭐 지분 관련된 또 대명소노와의 또 이슈들도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가져갔지만 결국은 다시 한번 TA항공도 주가는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볼 수 있겠고요.
여기다가 뭐 개별적인 이슈뿐 아니고 이제 여행 수요 그리고 단거리 노선에서의 중국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웃바운드 쪽도 있고요. 또 중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한 인바운드에 대한 수요도 또 있기 때문에 여행사들이 최근에 여행주들 그리고 항공주들이 최근 시장에서의 너무 좀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어 있었다. 이제 조금씩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여행 항공주도 본격적으로 일단 상승 추세를 좀 보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중국 무비자 여행길도 열리다 보니까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엔터주에게 있어서 최근에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네. 뉴스들이 막 붙고 있던데 엔터주가 최근에 또 많이 오른 것도 있어서요. 여기서 사는 거는 좀 부담이 없을까 싶기도 하네요. 뭐 지금 사실 엔터주들이 11월 한 달 동안 ETF 기준으로 엔터 섹터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. 예, 그만큼 뭐 JYP 엔터를 비롯해서 뭐 SM 같은 종목들, 특히나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마찬가지고요.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이고요. 워낙에 뭐 최근 3분기 이후의 실적에 대한 앞으로의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중국 시장이 다시 한번 공연 재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그 11월을 기점 전에 있었던 모멘텀에다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엔터사들은 여전히 저는 조금 더 연말까지는 이 효과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사실 이 종목들은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이 오랫동안 좀 고생을 하셨어요. 예. 이제 조금 회복이 되는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 뭐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조금 더 누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기존에 보여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비중 조절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그 비중을 늘려서 이에 대한 부분을 좀 만회하고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좀 중요하고 아직까지는 특별히 이제 매도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지는 않고 조금 더 저는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엔터주는 아직까지는 좀 추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 관점에서 얘기도 주셨습니다. 자, 그러면요. 오늘 저희가 여행과 항공, 엔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. 이 안에서 어떤 관심 종목을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? 네, 오늘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를 했는데요. 저는 그중에서 여행주들이 직수에 가장 빠른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말씀드렸듯이 뭐 패키지 여행 건수라든지 항공 예약 같은 부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. 하나투어 말씀드리겠고요. 하나투어 오늘도 상승이 나오긴 합니다만 11월 초 무비자 입국 허용에 대한 부분 나왔을 때 한 차례 상승 후 상승폭을 상당히 좀 반납을 한 상태였습니다. 최근에 다시 한번 하나투어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실제로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여행이라든지 그리고 여행 알선, 뭐 호텔, 항공 예약권 관련해서 이에 대한 빠른 매출 증가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가 사실 중국 노선이요. 중국 여행이 이제 패키지 수요가 좀 많은 편이다라고 하죠. 그에 따라서 이제 패키지 쪽에서는 이제 마진도 좀 높게 나타날 수 있고요. 그에 대한 그에 대한 매출 증가세는 약 한 30%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4분기 그리고 1분기 내년 1분기까지 그에 대한 연말 연초 효과가 이어질 경우에 하나투어의 실적 성장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으로 앞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하나투어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투어 긴 차트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2024년 올해 한 3월 고점이네요. 3월 고점이 한 7만 원대에 형성하고 있습니다. 그때 대비해서 사실은 3, 4분기의 실적이 더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까지도 고점 회복이 안 된 상태로 이제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진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만큼 하나투어는 주가 조정 시에 재매수하면 좋겠는데 보니까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네요. 오늘도 3%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조금은 좀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뭐 시장에서의 약간의 일시적인 어떤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재접근 가능한 구간과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네, 패키지 여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또 연말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는 하나투어 꼽아주셨어요. 최근에 좀 많이 오름세를 나타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정을 활용해보자라는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. 자, 그리고 앞서 저희가 엔터주에 대해서 좀 보유 관점에서 의견을 받아보긴 했는데 AS 받을 종목이 마침 또
JYP 네. 엔터테인먼트입니다. 지난주 이 시간에 주셨고 정말 흔들림 없이 우상향 곡선 잘 그리고 있는 종목이죠. 보유자분들 너무 든든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앞서 엔터주에 대한 시각과 네. 마찬가지로 계속 홀딩을 좀 해볼까요? 네, JYP 엔터도 마찬가지로 최근 단기 상승만 보면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구간이 맞습니다만 지금 이제 7만 원대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네요. 참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네. 빠르게 또 반등이 나오고 빠르게 회복이 되는 네. 게 또 주식의 매력이지 않나라고 네. 좀 생각합니다. 최근에 JYP 엔터 수급 보게 되면은 그때 제가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던 시점에 기관 수급은 들어오는데 여기 외국인만 붙어주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. 네. 그리고 최근에 5거래일 연속, 딱 오늘 들어왔어요. 제가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네.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외국인들의 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외국인이 JYP 엔터를 가장 맥스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47%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지난주 기준으로 17%였다고요. 예. 그래서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룸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좀 봤는데 딱 들어왔습니다. 네. 그래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계속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 이어질 수 있을 거고 지금 수급 면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어찌 보면 좀 흐름이 좋은 쪽의 엔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JYP 엔터 일단은 조금 더 홀딩하면서 만약 급등 나올 때는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조금은 좀 즐겁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수급까지 이제 잘 붙어주고 있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JYP 엔터 앞으로도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니 좀 더 홀딩해보자라는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. 오늘 여러 가지 저희 이야기 나눠봤네요. 지금까지 IM증권 신사업추진팀 염정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